여러분, 혹시 은퇴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린 세대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? 부모님을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, 하지만 자녀에게는 기댈 수 없는 첫 세대. 네, 오늘은 바로 이 마처 세대의 보이지 않는 부담과 그 냉정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내가 조교할 때는 교수님 골프 부킹도 다 했지만 요즘에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. 한 60년대생 교수가 한 말인데요. 이 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?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지, 세대 간의 역할이 얼마나 변했는지가 이 한 문장에 다 녹아있는 것 같지 않나요? 이게 그냥 한 개인의 경험담일까요? 절대 아니죠. 이건 한 세대 전체가 처한 아주 어정쩡한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. 과거의 의무는 그대로인데 현재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. 그 사이에 말 그대로 끼어버린 거죠. 바로 여기서 이 세대가 겪는 아주 근본적인 모순이 드러납니다.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당연하게 여기지만 정작 내 자녀에게는 똑같은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것. 책임은 위로만 향하고 아래로는 딱 끊겨버린 정말 일방통행 도로 위에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. 사회는 이런 현상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. 바로 마처 세대라고요. 이 이름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알게 되면 이분들의 상황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마처는 마지막에 마, 그리고 처음에 처를 합친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동시에 자녀에게는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라는 뜻이죠. 의무는 끝까지 다 하는데 권리는 처음으로 사라져버린 세대. 오늘 이야기의 정말 핵심적인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. 이분들의 삶을 보면요. 마치 시소나 저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거죠. 부모님을 향한 의무라는 무게는 여전히 묵직하게 남아있는데 자녀에게 기댈 수 있는 권리라는 반대쪽 추는 텅 비어버린 겁니다. 책임의 흐름이 완전히 일방통행이 된 거예요. 자, 그럼 이분들이 실제로 짊어지고 있는 부담, 그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? 지금부터는 좀 감정적인 얘기는 내려놓고 아주 냉정한 숫자로 그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와, 이 데이터는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. 2018년 미래에셋센터연구소 조사인데요. 500 세대의 62.4%가 부모님을, 그리고 무려 53.2%가 다 큰 성인 자녀를 지원하고 있었어요. 위로도 아래로도 돈이 계속 나가는 거죠. 이게 바로 이중부양의 현실입니다.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, 이 양쪽을 동시에 부양하는 가구, 이걸 더블 케어라고 하는데요. 이 비율이 무려 34.5%에 달합니다.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세 집 중에 한 집은 위아래로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 더블 케어에다가 손주까지 돌보는 트리플 케어 가구도 5.6%나 된다고 합니다. 이건 뭐 이중고가 아니라 삼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죠. 그럼 이 부담을 돈으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일까요? 이 더블 케어 가구가 부모님과 성인 자녀한테 매달 쓰는 돈이요. 평균 118만 원이었습니다. 월 118만 원.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월급 받아서 다른 데 쓰기도 전에 우리 집 전체 소득의 20%, 그러니까 5분의 1이 그냥 부양비용으로 쑥 빠져나간다는 뜻입니다.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간병비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. 월 평균 지출액이 170만 원까지 컹충 뛰어오릅니다. 170만 원. 이제 이 비용은 전체 가구 소득의 30%를 차지하게 돼요. 소득의 거의 3분의 1이 그냥 부양에만 쓰이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정적 압박인지 이제 좀 실감이 나시죠? 이렇게 엄청난 압박은요, 결국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게 만듭니다. 이제 이 돌봄이라는 부담이 어떻게 가난에 덧치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소득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이 더블 케어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? 뭐 평균적인 가구에도 이렇게 힘든데 저소득층에게는 이건 그냥 부담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겠죠. 바로 여기서 케어푸어라는 말이 나옵니다. 이름 그대로예요. 돌봄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들.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. 가구 소득의 25%,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을 더블 케어 비용으로 쓰는 가구를 말합니다. 이 케어푸어가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더블 케어를 하고 있는 가구 5집 중에 한 집 이상,
그러니까 22%가 바로 이 케어푸어에 해당하고요. 전체 5060 세대로 범위를 넓혀봐도 5.4%나 됩니다.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. 이 케어푸어 가구의 소득 구성을 뜯어보면요.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보입니다. 이분들은요, 감명비 같은 특별한 비용을 빼고도 소득의 무려 36.3%를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 쓰고 있어요. 월급의 3분의 1 이상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. 내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생활하기도 벅찬 거죠. 자, 이렇게 위로는 부모님, 아래로는 자식에게 짓눌리는 이 세대적 압박. 그 마지막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그 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기 노후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. 당장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듭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한테 남은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? 사실상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. 바로 은퇴를 포기하는 거죠. 은퇴는 이제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 대신에 아무리 힘들고 조건이 나빠도 이 열악한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어떻게든 더 오래 버티면서 일해야 하는 현실만 남은 겁니다. 이것이 바로 마처 세대가 마주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. 오늘 우리는 이 마처 세대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. 부모와 자식이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관계가 한 세대 전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현실을요. 그렇다면 이 한 세대의 운명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?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